네,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지난번에, 재무설계 측면에서 이제 어떤 돈을 모으는, 재무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렸고요. 인생에서 봤을 때 어떤 금전적으로 자산을 증가시킨다는 거는 그게 약간 축구로 본다면 약간 공격적인 의미일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수비, 위험관리라는 어떤 수비적인 느낌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축구를 이기는 방법은 1번 공격을 잘한다. 2번 수비를 잘한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비를 완벽하게 하는 상태에서 공격을 잘했을 때, 그래서 그런 결과가 축구에서 이길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험관리라는 거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죠. 뭐 보험 같은 거로 관리를 일반적으로 하는데 모든 게 보험 가지고 다 관리는 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보험이라는 게 그렇죠. 가입 안 해도 후회, 가입해도 후회.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아시면 절대 보험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PT한테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위험관리란? 안전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향해 나가는 것. 위험을 최소화하고 성공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리스크와 이제 보험과의 관계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들이 이거라고 본다고 보시면,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대문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이게 이제 보험금이 화재보험으로 9,5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보건비용은 약 300억 원이 들었기 때문에 손실률은 마이너스 299억, 한 500만 원 정도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보험을 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크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보험을 드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거를 다 보험 가지고 커버를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편차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통계학적인 개념인데, 그래서 어떤 이런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를 또 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스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손인이라는 게 있고 위태라는 게 있습니다. 손인은 손실의 원인입니다. 원인.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화재, 태풍, 질병, 뭐 조기 사망, 실직, 이걸로 인해서 어떤 원인이 생기는 거고, 위태라는 거는 뭐냐면 그 상황에 맞는 그 빈도수, 이게 통계겠죠. 그 다음에 규모. 이 두 개가 같이 합쳐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손실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자, 이 손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되겠죠. 인적 손해, 재산 손해, 배상 책임 손해 이렇게 나눠지는데, 인적 손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뭐 보험 가입을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되는데, 요것도 정확하게 보험을 가입하실 때 막연하게 위험하니까 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빈도나 그다음에 확률, 그다음에 그 비용들이 의학적으로 얼마의 비용이 발생이 되며, 그러면 나에게 어떤 손실값이 발생되는지를 일일이 저는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보험 가입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산 손해 같은 경우는 인적 손해로 인해서 나에게 발생되는 재산 손해가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좀 참고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직접 손해만 생각하실 텐데 인생에서 모든 거는 간접 손해라는 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인적 손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실직이라든가 휴업으로 인해서 내가 몸이 아파서 이런 일을 못하거나 휴업이 되게 되면 또 2차적인 손해가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장에 화재가 났는데 기계 가동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당장 생산해야 될 물건들을 판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2차적인 또 손해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간접 손해 개념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민법 제 750조에 나와 있는 조항이죠. 우리가 고의과실로 타인의 이익을 침해했을 때 원상복구 의무가 있겠죠. 1, 2번 같은 경우는 내 자신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지만, 3번 같은 경우는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민법상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남대문 화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을 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됐고, 이거는 뭐 축구 게임으로 본다 그러면 완전히 퍼펙트하게
진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보험가입이라든가 리스크 관리도 이런 부분에서 새해에는 꼭 점검을 하시고 나에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다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리스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측정하고 평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금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분의 연봉에 대비 그분이 몇 년 동안 일하는지 그거를 임금 상승분을 계산하면 사람의 몸값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빈도와 이런 규모들을 같이 합쳤을 때 이걸 곱하게 되면 기대값이라는 게 나옵니다. 결국은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 이유인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인생에서 어떤 아까 어떤 강도와 빈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리스크가 뭐 강도도 높고 빈도도 높다. 자주 일어나고 강도도 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대표적으로 예시로 들면은 지진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됐다. 이건 뭐 보험 가지고 커버도 안 되고 보험사에서 이거를 인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피하거나 도망가는 게 상책이겠죠. 최대한 어떤 통제를 하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빈도수가 많은 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어떤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뭐 강도도 낮고 빈도도 낮은 거. 예를 들어서 뭐 1, 2만 원짜리. 예, 어머님들 제발 아기들이 아플 때 뭐 1, 2만 원 뭐 자주 타먹는다. 예, 그런 거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쵸? 애가 아픈데. 어쨌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보유를 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강도는 높은데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강도가 상당히 크다. 뭐 이런 거 예를 들면은 뭐 암이라든가 뭐 우리가 뭐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같은 거. 예,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 쪽으로 좀 커버를 뭐 진단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커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인생에서 모든 거를 뭐 보험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적절히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 그런 거를 한번 체크를 해서 좀 관리를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생에서 돈을 모으는 거는 공격이지만 수비도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봐야 수비가 잘못되면 그 게임에서 진다라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공격과 수비를 올해는 철저하게 한번 잘 준비를 하셔서 멋진 청년의 해 계속 이어 나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소개 감사드립니다.